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사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일단 붙여넣기부터 하겠습니다. C드라이브 안에 있는 iCube Core DB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 지워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도 깨끗이 지워주신 후에 두 개 받아놓은 거 DB를 붙여주시면 우선 첫 번째 업무 수행이 된 거고요. 저기 시뮬레이션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거 손 좀 간다 하더라도 꼭 기출 DB 붙여 넣으시고 복원하셔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졌으면 iCube 코어 쪽 다시 오신 다음에요. 리스토어, 코어 큐브 리스토어 설치 DB, C 드라이브, iCube 코어 DB 확인, 복원. 예, 까만색 노스창 나오고요. 두 개의 파일이 붙여지고 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멘트가 뜬 다음에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X 그냥 바로 누르지 마시고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열어놓고서 리스토어 하시게 되면요. 프로그램 오류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 오류나지 않게 프로그램 정확히 닫아주신 다음에 요거 붙여넣기 해주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으로 바뀌면서 2급은 정말 많이 쉬워진 느낌인데 1급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만큼 난이도 차이만큼 1급 따신 분들의 성취도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잘하신다는 얘기니까 기운 내시고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요거 창 닫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요, 회계 1급 회사 B예요. B. 이번엔 B. A일 때도 있고 B일 때도 있는데 이번엔 B였네요. 그래서 회사 B로 들어가 주시고 사원 코드는 김은찬. 네,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다음 중 당사의 차량 유지비 판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네, 이거 회계관리에 있는 기초정보관리 안에 있는 계정 과목 등록 보라는 얘기고요. 네, 차량 유지비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쪽 800번대 차량 유지비 있네요. 네, 3개로 세분화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답이 일단 1번입니다. 차량 유지비 유류비 계정, 요거 유류비 계정은요. 월별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보기 이렇게 세분화했다는 거 맞죠? 3개로 세목 계정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했을 때 증빙 필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용들 맞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당사는 이번에 회계 ERP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 모두 설정했다. 당사에 설정된 환경 설정값과 다른 것은 자, 요거는요. 시스템 관리인은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 보기에 메뉴가 이제 좀 보여지니까 좀 메뉴 헷갈린다 하시면 좀 눈치껏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회계로 가서 볼 거고요. 자, 1번 보기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안 한다. 맞네요. 2번이 정답인데요. 결의부서별로 예산 통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산통제 사용부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른 보기 맞는 거니까 살펴보시고. 3번입니다. 다음 중 변송민 사원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네, 사원 사용자 권한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변송민 사원은 이제 시스템 관리 쪽은 메뉴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회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게 몇 가지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자, 정답이 3번인데요. 회계팀에서 구매한 고정자산 관리만 가능하다인데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현황도 뭐 착지 출력할 수 있고 권한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만 가능하다.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주 더조는 지출액에 대해 각 계정 과목별로 증빙을 관리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증빙 설정하여야 한다. 증빙을 설정한 후에 더존 본점에서 2018년도 6월에 지출된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의 증빙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 자, ERP 증빙과 적격 증빙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회계관리 쪽에서요. 전표 장부관리 쪽에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좀 볼 거고요. 기표기간은 6월 한 달간 확인 네 조회 이렇게 누를 건데요. 지금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가입비 쪽에 복리후생비는 79번 아래에 있는 거 복리후생비는 재조경비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되고요. 요거 해당되고요. 요거 전에 일단 계정이 설정이 좀 잘 돼 있는지 증빙 설정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법인은 8번 네 현금영수증은 9A 현금영수증 네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예, 증빙 설정은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설정하실 필요 없었네요. 조회된 값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여기 요약본 있습니다. 신용카드 법인은 1980000, 현금영수증 20, 세금계산서 50, 네, 맞고요. 수취제외 대상은 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주 더존 본점 사업장의 6월 월계표를 보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월계표는요. 전표장부관리의 1월계표에 해당되는 내용 이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월계표 쪽에 6월 한 달간만 보겠습니다. 네, 월계표는요. 자,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계정 과목에 해당된 것이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라는 게 뭐 외상으로 되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현금과 대체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약간 지출로 보시면 되고 대변을 입금으로 보시면 좀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1번 부위 같은 경우는 상품을 자 대체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자 현금을 지출하면서 상품을 받은 게 아니라 자 대체로 한 외상으로 해서 상품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보기는 임차료는 지급임차료고요. 지급임차료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죠. 지출이니까. 그래서 2번 보기도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4번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인데요. 자, 소모품비는 여기 있는데 소모품비를 위해서 3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럼 소모품비를 사기 위해 300만 원이 나간 거지. 소모품을 사용했다는 거는 이제 비용, 소모품 비용 쪽이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이에요. 당사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하진테크의 제품 매출 후에 2018년 3월 30일에 수취한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고자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에 할인료에 대한 회계 처리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요. 저는 여기서 볼게요. 자금관리 쪽에 어음, 유가증권 명세서 부분 볼 수가 있어서 일단 받으러움에 대한 금액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받으러움 명세서 쪽에 네, 요거는 뭐 올해로 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하진테크에서 받은
거고, 어음번호가 2018-033-0002번이죠. 요거 화진테크고요. 금액이 3,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 알 수 있고, 결의일과 발행일, 요걸 보실 수도 있고, 발행일과 만기일이 이렇게 있어서 3개월 만기인 어음이었네요. 자, 3개월인 어음인데 4월 30일 날 2달 먼저 할인을 했기 때문에 2달치에 대한 이자분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3,300만 원을 자, 연 할인율이죠. 0.125 곱하고 이거를 3,300 다시 하겠습니다. 3,300을 0.12로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에 2달치에 해당되는 거를 할인했다라고 보시는 거라서 66만 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더 좋은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불산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ERP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여 차량별로 경비를 관리하고 있다.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은인데요. 자, 차량 등록에 등록된 차량 중에 직업면허로 등록된 차량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차량 등록에서 이건 보는 게 좀 애매하고요. 여기 운행기록부에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올해로 해서 하시고 조회 그러면 10가 3천 2번 보기에 있는 20나 4천 30나 5천 40나 6천 차이 보이시나요? 운행기록부 4번에 보기에 있는 40나 6천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송금되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주 더 좋은 본점은 2018년도 7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U-2018-0701을 2018년도 9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한 주당 11,000원에 매각했을 때 본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해 효과는 얼마인가?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지급 수수료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처분했을 때 수수료는 이익에다 차감하거나 손실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요거를 붙였죠. 내용을. 금액을 차감 아니면 가감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에 대한 일주 가격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자금관리 쪽에 있는 유가증권 명세서에서 그 단기매매 증권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명세서 해서 저는 올해로 해서 조회를 할 거고요. U-2018-0701은 세 번째에 있는 요거네요. 액면가액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나는구나라는 건 일단 파악할 수가 있죠. 주당 1,000원만큼씩. 그리고 200주 팔았고요. 20만원 이익이 나는데 처분시 수수료는 차감해라. 이익에서 차감해라 했죠. 5만원 차감해 주시면 15만원 이익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주 더 좋은 본점은요. 법인세법의 업무용 승용차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8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찾아라인데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쪽에서 요거 자,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여기서 2018년도 분에 대한 거 전체로 해서 조회해서 활성화가 뜨면은 불러오기 이렇게 해주시면 운행기록부가 불러와지고요. 이 운행기록부에 따라서 송금부사님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운행기록부를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표 내역에 가셔서 조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계산 쪽에 가셔서 네, 조회 네, 여기 전표 내역 여기 네,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돋보기에서 찾으시고요. 조회 눌러주시면 네, 내용이 뜨고요. 쭉 들어가시면 송금불산입 합계, 송금산입 합계가 있는데요. 송금불산입 합계 찾아라니까 1046-219 요거 보이시죠?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0번. 자,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표 입력 및 기간 비용 현황 프로세스를 시행한 후에 2018년도 12월 기말 결산 시 주 더 좋은 본점의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저는 바로 기간비용 현황 쪽에 가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기표일자는 네, 그냥 두고요. 네, 2018년도 저 7월 1일자로 해서 네, 계정 과목은 네, 성급 비용 계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급 비용. 대체 계정이 보험료예요. 보험료 중에서도 판관비 800원대. 그리고 네, 뭐 업무 수용차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 날 양편 넣기. 대체 계정은요. 네, 보험료에 넣고요. 금액이 중요하죠. 200만 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우리 보험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네, 넣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내용이 다 됐고요. 자, 요거 한 다음에요. 2018년도 12월 기말 결산 시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비용 현황 쪽 탭으로 가셔서요. 12월까지 요거 금액, 요거 12월까지를 해주시고 나서 조회 눌러주시면 2018년도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비용을 찾는 거잖아요. 조회기간 비용 하단에 있는 거 요거 3690532 요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1번이에요.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한 후에 단기말 장부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정기에 정상적으로 상각했다고 가정하고요. 직접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해야죠. 고정자산 관리 쪽에 등록 들어가고요. 네, 자산 유형은요. 차량 운반고 여기고요. 네, 20800004 카니몰 20170701 취득원가는 3,000,000원. 상각 방법은요. 정액법. 내용 연수 5년. 경비 부분은 800번대입니다. 네, 엔터에서 넘어가 주시면 내용 등록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단기 말 장부 가액입니다. 단기 말. 등록 후 단기 말. 이건 전체에 대한 거를 구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하고요. 단기 말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자, 이거는 감가상각의 현황으로 가서 볼게요. 네. (12월까지로) 잡아주시고 네, 단기 말에 장부가액 네, 잠시만요. 고정자 등록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카니몰 3,000,000원에 정액법 5년 800번대. 네, 취득금액이고 단기 감가상각 2017년 7월 1일. 네, 2017년 7월 1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카니몰에 대한 단기 말의 장부가액이고요. 취득일이 2017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17년부터 18년도에 넘은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볼까요? 어디가 편할까요? 자, 카니몰 네. 단기 감가상각비가 600이고 미상가잔액이 네, 2,400만 원인데 여기서 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정기에 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좀 좋지 않게 나왔네요. 문제가. 그냥 2018년도에 취득하고 2018년도 단기금액 구성이 참 깔끔한데 좀 지저분했어요. 별로였어요, 이번 문제. 네, 1000만원에 이제 600만원 제한, 이게 이제 3천만 600만원 제한, 여기 미상각자는 여기 2,400만원이 현재의 2018년도 단기 비용, 단기 감가상각만 누계액이 빠진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정기 말에 7월 1일이니까 6개월치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매년 600만원을 6개월치니까 12 나누기 6개월치만큼을 빼주는 거죠. 아주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심플하게 2,400만원에다가 600만원 나누기, 네, 반한 거, 이 300만원을 제하면 2,100만원 되는 거, 요거예요. 문제가 좀 그렇네요. 정답은 어쨌든 2번이라서 2017년도의 부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비례를 직접 계산해서 풀어라, 요거네요. 2,100만원입니다. 12번이에요. 당사는 2018년 7월 20일부로 2018년 7월에 회계팀 복리후생비 판으로 편성된 예산금액 중에 50만원을 접대비 판으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예산 전용 작업을 수행한 후 7월에 접대비 판의 잔여 예산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 예산 전용을 일단 수행을 해야겠네요. 예산관리 쪽에 예산 조정 입력 여기로 들어갈까요? 네, 회계팀 일단 조회하겠습니다. 단기 편성된 거. 여기에서 접대비죠,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네요. 왜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요? 접대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기 편성되고 단기 실행, 단기 집행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전용을 복리후생비에서 할 거라서요. 복리후생비로 가셔서 여기서 전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리후생비로 갔고요. 뭐 편성 탭은 상관없을 것 같지만 단기 편성 쪽 앞쪽에 있는 데 사겠습니다. 조정일자는 7월 20일이고요. 2018년. 네, 예산 전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회계팀 쪽에서 조정 과목이 이제 접대비 회계팀 쪽으로 회계팀 접대비 쪽으로 네, 이렇게 갔습니다. 50만원만큼을 해서 네, 예산 전용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급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요. 엔터 해서 나오시고 나서 자, 예산 전용 이거 한 거고요. 자, 7월 접대비 잔여 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네, 예산 실적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결의 집행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건 전체니까. 네, 7월로 여기서 볼까요? 다시 예산 조정 쪽으로 볼까요? 뭐가 편하실까? 편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조회. 네, 접대비 볼까요? 접대비. 예실 대비 현황은 접대비 7월. 2018년 7월이고요. 지금 97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3번. 예실드웨이 현황에서 보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97만원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3번. 자, 생산부의 2018년 예산을 확인하여 다음 중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예산 과목은 무엇인가? 네, 요거는 예산 초과 현황을 한번 보면, 어디든 상관없으세요. 편한 대로 가시면 되고요. 예산 초과 현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고요. 네, 부서별, 부문별로 볼까요? 네, 승인 집행이 일단 승인 집행이고요. 네, 승인 집행, 예, 조회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네, 부문별로 볼까요? 생산 부문. 네, 요거를 제가, 네, 부문별 생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 집행률 100%가 넘어간 게 초과된 거라고 보시면 돼서 차량 유지비가 초과됐죠? 정답 2번이네요. 2번. 14번입니다. 주 큐브는 ERP를 이용해서 바드럼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바드럼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바드럼 관리, 여기 바드럼 명세서, 자금 관리에 있는 바드럼 명세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뭐 만기일별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자, 1년으로 해서 조회 눌렀을 때, 네, 정답이 1번인데요. 자, 정답 2번인데요. 자, 영은 실업에서 회수한 자가 2018-033-0001 현재 보유 중이다 인데요. 네, 보관 구분은 네, 기타 할인이 됐네요. 할인.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보유 중이 아니라 할인돼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할인으로 이미 매각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정답 2번 요게 틀렸고요. 네, 휴일 사용 여부는 네, 현재 미사용이긴 한데요. 3번 보기 맞았어요. 옵션에 따라 만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은 맞으니까 네,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약간 예전에 실무 이론하고 약간 섞여서 나온 느낌의 그런 문제라서 뭐 딱 좋은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15번이에요.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서 코드, 주업종 코드, 전자신고 아이디를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 인데요. 요거 보시면요. 시스템 관리 사업장 등록 쪽에 여기 신고 관련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주업종 코드라든가 그 전자신고 아이디 이런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업장 등록에서 할 수 있는 메뉴였어요. 정답 2번입니다. 16번. 주 더존 지점의 2018년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자, 회계관리 쪽에 이제 부가세 나왔네요. 부가세 관리 쪽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 5, 6월 2, 4분기겠네요. 그래서 2, 4분기 1기 확정 신고 기간을 넣어주시고 불러오기 예 눌러주시면 내용들 나오고요. 자, 면세 수입 금액이네요. 면세 쪽에서 면세는 이제 면세 쪽에 보시면 네,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면세 관련된 거는요. 이쪽이 아니고요. 자, 과세 표준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사업장이 더 좀 본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바꿔주시고요. 자, 불러오기. 네, 지점인지 본점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과세표준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면세 수익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불쌍하다 해야 되나요? 요 앞에 없고요. 과세표준 여기 들어가야 보여요. 좀 안 됐죠. 그래서 면세 관련된 걸 알고 싶으면요.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150-000-000 1번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요거 탭을 기억해 주세요. 사업장 잊지 마시고. 17번 다음 중 주 더존 지점에서 2018년도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과 일치하는 것은인데요. 자, 더존 지점이에요. 이번에도 2000번이고요. 1기 예정이니까 1, 2, 3월이 해당되는 1, 4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니까 바로 저는 이쪽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쪽 메뉴로 가서 보겠습니다. 더존 지점이라서 저 2000번 이걸 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점 헷갈리지 마시고 꼭 풀어주시고 조회하시고 불러오기 하시면은 불러와집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서 자, 더존 지점 일치하는 거죠. 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1번 틀렸네요. 네, 틀렸고요. 네, 접대비 관련된 거 30만원이 30만.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없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번이에요. 더존 지점은요. 2018년도 6월 30일에 나라 실업에서 기계장치를 구입 후에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보기를 보고 전표 입력을 실행하고 2018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로 취득한 자산의 총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건 일단 전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고정자산 처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포인트입니다. 네, 더존 지점입니다. 지점. 요거 2000번 해주시고요. 6월 30일이에요. 네,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요. 네, 기계장치 구입. 바쁠 때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세요. 네, 구분은 매입 부가세로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라라 실업이고요. 전표형은 1000번으로 할게요. 자, 세무 구분은요. 과세 매입이죠. 공급가액은 500만원. 그리고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거라서 고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 용접기네요. 네, 해주시고 종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거는 보통 재예금으로 들어가네요. 500만원, 550만원이 신한은행 계좌로 했으니까 신안입니다. 신한은행. 예. 뭐,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오시면은 되고요. 2000번 더존 지점인 거 잊지 마시고 과표, 고정자산 과표 꼭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품 아니죠? 네, 기계장치죠. 그리고 재예금은 뭐 보통예금 이 정도로 해서 증빙은 네, 세금계산서고요. 사실 안 넣어도 나옵니다. 네, 시간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전자요. 네, 이 정도만 그냥 넣고요. 엔터 쭉 그냥 넘어오셔서 승인 상태에 되어 있는 거 보고서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입력되었고요. 네, 부가세 신고서에 저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쪽으로 갈게요. 이게 고정자산 관련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볼 거고요. 사업장은 2000번이고요. 기간은요. 1기 확정이죠. 2, 4분기에 해당되는 4, 5, 6월이고요. 확인, 조회, 불러오기, 예. 이렇게 하면은 내용 나오고요.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로 취득한 자산의 총 매입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합계가 지금 8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4, 5, 6월 더존 지점. 네, 세금계산서로 취득한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볼까요? 네, 2, 4분기 더존 지점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기 때문에요. 매입에서도 자, 전자세금계산서분만 보면 됩니다.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보시면 네, 여기 네, 나라 실업에 대한 거 이제 자산의 총 매입은 70만 원이네요. 700만 원. 그쵸, 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도 하셔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알려드릴 거였네. 네. 6월 31일 1분기 확정이고 여기에서 자 2000번이죠. 지점이고 조회 누르고 불러오기 이렇게 예하면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산 매입 700만원 여기 뜹니다. 이걸로 보시는 게 더 간단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700만원인 거 다시 한번 더 확인 좀 시켜드렸고요. 어떤 거든 본인이 좀 편한 메뉴로 들어가서 보세요. 네, 정답 2번입니다. 19번. 주 더존 지점은요, 2018년도 5월 31일에 제품 2만 부를 직수출했고요. 당일에 제품을 선적했으며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보기를 보고 전표 입력을 하고 2018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더존 지점이고요. 자,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월 31일자고요. 31일. 자, 직수출이라고 할까요? 제품 수출? 네, 구분은요, 수출 관련된 거. 네, 매출 부가세로 하겠습니다. 매출 수출이니까. 네, 거래처는요, 네, 닭을? 매출처 닭을? 네. 닭을? 구글인가 보네요. 이렇게 좀 웃기게 좀 바꾸셔가지고. 가끔 시험보다 빵 터지신 분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전표용 매출 전표고요. 세무 구분이요. 자, 수출은 요거, 직수출은 수출이에요. 국내 신용장 같은 걸로 하는 건 영세 매출이고요. 직수출은 수출. 요겁니다. 자, 환종은 USD고요. 환율은 1,100원. 네, 외화 금액은 2만 이렇게 되네요. 외화 금액, 공급가액. 일단 요거는 네, 두고요. 일단 수출 신고 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1, 2, 3, 4, 5, 1, 1, 3, 4, 5, 7, 8 8 다시 네, 요거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이 요게 아니고 외화 금액 쪽에 2만 불을 넣으면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외상으로 하였으니까 네, 미수금 그냥 두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네, 이거는 국내 매출이 아니라 매출인데 네, 해외 매출액이겠죠? 해외 매출액
자, 해외 매출액으로 바꾸고요. 해외 매출액. 네, 해외 매출액 이걸로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네, 일단 둘게요. 네, 승인 난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 쪽에 자, 다시 불러오기 하면요. 매출 쪽에 일기 확정이고요. 더 좋은 지점. 네, 제가 더 좋은 지점으로 닭을 더 좋은 지점으로 네,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외상으로 했다. 네, 수출, 네, 다른 것들은 다 내용이 됐습니다. 네, 부가세 신고서 쪽 다시 오셔서 네,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 조회 저는 계속 좀 확인자 계속 좀 불러오기를 하는 타입이라서 네, 그런 거고요. 네, 다시 불러오기해서 다시 받고 자, 영세율 쪽에 기타 쪽에 있는 게 수출이에요. 그래서 5,500만 원, 네, 요거네요. 정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0번 주 더 좋은 지점의 2018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더 좋은 지점이고요. 1기 예정이기 때문에 1기 예정은 1, 4분기죠. 1, 2, 3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불러오기 했을 경우에 내용들을 봤을 때 틀린 거네요.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네, 7500000이다인데요. 지금 차관세 쪽의 납부세액인데 마이너스예요. 이거 환급 받네요. 오, 환급 받네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아니라 이거는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세 마이너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35만 원. 이건 그대로 그냥 보기 문제는 여기 있는 거랑 매칭시켜서 보시면 충분해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1번 주 더존의 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원가 보고서는 여기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원가 보고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서 네, 기간 네, 일단 조회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지금 500번대 제조 원가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 예, 제조 도구 분양 여기 제조 원가 구분이요. 3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예, 제조랑 도구 분양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게 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네, 크게 문제 없고요. 네, 네, 이렇게 됐죠. 다시 열겠습니다. 조회해서 예, 이렇게 됐고요. 자, 원가 구분이 제조, 도급, 분야 이렇게 3가지 ERP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 3번 보기 당사는 일본 지사의 원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2가지 언어의 원가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환경 설정 한번 볼까요? 통합 계정. 네. 여기 제조 도구 분야 2번 거 여기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원가 보고서 관련된 것들은요. 어떤 메뉴든 그렇게 다국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틀렸다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3번은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제목 편집 쪽은 이제 세목별 이쪽 항목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면은 제목 편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부재료비는 미사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딱히 다국어로 쓸 수 있는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원가 보고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2번이에요. 주 더 좋은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량이 10만 단위일 경우에 재료비의 실제 단위당 소비 가격은 얼마인가?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요, 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결산 자료를 입력해라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 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자 2018년 3월 30일자로 내용을 원재료 부분을 볼 거예요. 재료량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자 잔액이 234500000이 현재 있는데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만큼이 500만 원이 남아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소비량이 되겠죠. 이 소비량을 10만 원 나누면 2295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원가 나오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요. 정답 1번. 23번입니다. 더 좋은 본점에서요. 2018년에 노무비 지출이 가장 많은 분기는 자, 이거는 노무비 지출 관련된 거니까요. 네. 계정별 쪽을 볼까요? 네. 계정별 원장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편하신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꼭 요게 정답이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2018년도 올해로 봐서요. 확인 이렇게 하고 네, 노무비네요. 노무비. 네, 노무비. 노무비라고 나오진 않고 잠시만. 네. 노무비니까 이제 급여 이런 성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급여성도 많고 좀 판관인지 제조도 좀 가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기간별 손익계산서가 낫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 기간별 손익계산서 이쪽에서 보시고요. 분기별로 해서 더 좋은 본점 계정별 조회하시면요. 자, 여기 직원급여, 네, 원가 쪽엔 노무비가 없고 직원급여만 이제 노무비로 판단하시면은 되겠네요. 다른 부분도 노무비가 급여가 없네요. 네, 직원급여만 보시면 되고요. 1, 4분기, 2, 4분기, 3, 4. 4, 4분기 봤을 때 2, 4분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보는 거 요것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에요. 네, 24번. 더 좋은 본점 사업장이 6월 30일 기준 원재료를 타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얼마인가? 네, 저는 여기 원가 보고서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거고요. 세목별? 네, 여기서 볼 거예요. 6월 30날짜. 그러면 원재료 관련한 것들 6월 30일 기준 원재료를 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이죠. 원재료 여기 있네요. 바로 네, 타계정 대체 150만원 여기 있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네, 25번. 주 더 좋은 본점은요, 반기별로 결산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 사항을 입력 후에 2018년도 6월 말 결산 시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얼마인가?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에 결산자료 입력 쪽 들어가신 다음에요.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까지만 1월부터 6월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기말 상품은 500만원 해주시고 여기에다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 금액 맞춰주시고요. 두 가지 금액. 원재료 기말 600만원. 네, 요것도 같이 맞춰주시고요. 요거 금액을, 두 가지 금액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고, 이게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300만원. 제품은, 네, 그리고,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결성에 반영하라. 이거는 감가상각하라는 얘기거든요. 감가상각.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면 감가상각이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네, 제품 매출원가 요거 네. 요거네요. 제품 매출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니까. 아니면 단기 제품 네.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아니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이기 때문에요. 네. 네. 내려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바로 있죠? 여기 46번. 861-502-502. 네구네요.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 바로 나온 거.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네. 사회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봤고요. 내용이 1급 준비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죠? 네, 예전에 기출이 없었던 이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메뉴에서 보게끔 좀 하는 메뉴들이 좀 많았어요. 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메뉴 또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서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